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한복덕바입니다. 이문1구역 일반 분양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죠. 삼성물산 레미안 홈페이지에는 2021년 9월로 분양이 예정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7월에 분양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역시나 서울의 분양은 앞으로 스텝을 밟는 게 아니라 뒤로 밟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두 달이 밀려버렸습니다. 이제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 무엇보다도 철거가 진작에 마무리된 상태여서 아파트 공사를 위해서 터다지기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덤프트럭과 공사 인력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모습을 많이 목격할 수 있죠.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미 착공은 스타트를 끊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공식적인 착공 선포와 함께 일반 분양으로 들어간다는 신호탄을 쏴줘야 진일보한 분양 절차가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9월에는 이문 1구역이 본격 분양에 시동을 걸 가능성 높고요. 일각에선 12월로 미뤄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기는 하지만 민간 분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없이 타임테이블을 벗어난 궤적을 보이면 제일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조합과 조합원들입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금융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적지 않은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도 9월 안에는 일반 분양의 스탠스를 확실히 잡고 하반기 서울 분양의 본격 레이스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이문 1구역은 삼성물산 레미안이 시공을 맡아서 총 306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죠. 빅애플, 서울에서 이만한 규모의 정비사업지가 드물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감, 장렬, 확실히 각인되는 덩치. 이 중 803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서울의 공급이 애리조나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입술이 마르고 불어터질 지경인데 800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건 신기루가 아닌 이상 정말 올해 서울의 신축 아파트 공급의 마중물 한 바가지의 물이 펌프에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본격적인 공급의 물줄기가 될 듯합니다. 일단 800세대 이상을 분양하니 서울 분양을 기다리는 청약 대기자들에게는 오매불망 기다림의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당첨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문 1구역 레미안 평형 스타일은 52제곱에서 99제곱까지 구성, 52제곱 87세대, 72제곱 178세대, 84제곱 491세대, 99제곱 47세대, 총 803세대입니다. 59제곱은 조합원들이 킵, 일반 분양으로는 나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죠. 대신 84제곱이 491세대로 물량이 제일 많은 점은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일 선호하는 타입이라 가점 경쟁률 치열할 겁니다. 가점 싸움이 85제곱 이하는 100%, 콜로세움, 검투사 같은 가점 혈투가 벌어질 것 같고요. 85제곱 이상, 그러니까 99제곱에서는 50% 가점제와 50% 추첨제, 투 트랙으로 나뉘어져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가점이 낮은 분들에게는 마지막 불씨를 살려볼 만한 일말의 추첨제가 있다는 점도 다행이죠. 일단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분양 안내 카탈로그에 인쇄되어 있는 평면도를 가지고 이문 1구역 레미안의 평면 스타일을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 52제곱 A평면, 전체 뼈대는 3베이 판상형 구조 보이고 있네요. 방이 2개, 욕실은 1개. 이 점이 조금 아쉽네. 아무리 소형 평수라 해도 너무 보수적으로 공간을 나눠 놓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실에 깊이감은 있는데 폭은 소형 평수이기 때문에 그리 넓은 것 같지는 않고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보이죠? 바로 주방 거실 바람길이 안 보인다는 점. 주방 쪽에 주먹만한 창이라도 하나 내줘야 하는데 평면상으로 볼 때 창문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판상형이지만 타워형 같이 마통풍이 어렵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겠네요. 요즘은 소형 평수라도 팬트리나 드레스룸까지 장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문 1구역 레미안 52제곱은 굉장히 단촐해 보이네요. 이 점이 많이 아쉬운 점입니다. 조금은 심심한 평면이다. 이 확정된 평면에선 이 부분들이 조금은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는 그치면 안 되는데 52제곱 B 역시 52제곱 A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3베이 판상형 구조. 여기는 주방 쪽에 창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다용도실이 막혀있는 관계로 주방 거실 마통풍 역시 힘들 것 같이 보이네요. 기본적인 팬트리 공간 안 보입니다. 안방 쪽에 드레스 혹은 파우더룸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보이네요. 52제곱 C 타워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청약 지원자들이 제일 많이 피해갈 수 있는 비선호, 그러나 반대로 틈새가 될 수 있는 평면일 수 있죠. 방 2개, 욕실 1개. 일단 현관 쪽으로 들어서면 좌측으로 복도장을 세팅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형으로 남겨놓은 듯 보입니다. 근데 타워형이어도 비선호 타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주방 쪽에 창이 나 있어요. 타워형임에도 불구하고 주방 거실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인지, 익숙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도 마통풍인데 좋은 거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안방과 침실이 방문 하나 차이로 붙어 있다는 점. 한편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좋은 구조죠. 방문 하나만 열면 모든 게 파악이 돼. 1인칭 관점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장점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신혼부부에게 딱 맞는 구조인 듯 하고요. 역시 팬트리, 파우더 같은 공간 활용도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방 쪽에 공간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드레스룸 혹은 파우더룸이 장착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52제곱 D, 방 2개, 욕실 1개, 여기도 판상형임에도 불구하고 주방 창문이 안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 바람길이 차단될 수밖에 없죠. 주방 거실 마통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방 쪽에 일정한 공간을 남겨둔 걸로 봐서 파우더나 드레스룸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문 1구역 레미안 52제곱 총평, 소형 평수에서 발휘할 수 있는 디테일한 공간 활용도가 조금은 무뎌 보인다.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에서 주방 거실 마통풍이 불가한 것이 이해 불가한 점. 아마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발표되는 평면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72제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유니크한 평면을 보여주고 있죠. 입주자에게 일종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공간을 둘로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옵션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분리세대. 완전히 별도의 생활 영역을 추가할 수 있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일단 출입문은 필수 2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면도상 현관이 2개인 것이 보이죠. 쉽게 말해서 나는 52제곱에 살면서 원룸 하나를 내주는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분리세대 평면을 보시면 전형적인 원룸 스타일이잖아요. 거실 겸 방 그리고 욕실 1개, 이렇게 공간을 분할해서 임대를 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분리세대 원치 않는다 하시면 방 3개, 욕실 2개로 이루어진 투베이 타워형 구조의 평면으로 가시면 됩니다. 72제곱부터는 드레스룸이 눈에 띄네요. 타워형이기 때문에 주방 거실 마통풍은 어려워 보입니다. 확실히 타워형은 거실 폭이 판상형보다 좁아요. 72제곱 B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여기는 주방 쪽에 창문이 나 있는 관계로 바람길이 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마통풍이 중요하냐? 일단 곰팡이 문제가 장렬. 이사하기 위해 농을 드러내면 그 뒤편 벽지에 시커멓게 붙어있는 곰팡이 보신 적 있죠? 요즘 신축 아파트는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통풍이 잘 안 되면 화장실 혹은 드레스룸에 곰팡이가 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통풍이 은근히 중요한 겁니다. 72제곱 A는 분리세대라는 옵션 사항이 있고요. 나름의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72제곱 B는 나름 깔끔하게 뽑아져 나온 평면, 그러나 공간 활용도에서는 너무 고지식할 정도로 정직하게 뽑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84제곱 A 방 3개, 욕실 2개, 3웨이 판상형, 주방에 창문이 보입니다. 거실, 주방, 마통풍, 안방에 드레스룸이 보이네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고요. 84제곱 B, 84제곱 A와 거의 흡사한 구조, 방 3개, 욕실 2개, 안방에 드레스룸, 주방에 창문이 달려있네요. 84제곱 C,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 복도식으로 봐도 되겠어요. 길쭉하게 뽑았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안방에 드레스룸, 타워형이지만 거실 폭이 판상형과 비슷해 보입니다. 역시 확장이 가능해 보이고요. 84제곱 총평, 84제곱임에도 불구하고 3베이로 뺀 건 왜일까? 딸랑, 드레스룸만 장착되어 있는 점이 디테일한 공간 활용도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간 분양인데 왜 평면도에선 공공분양 냄새가 나지? 마지막으로 99제곱, 여기서 드디어 4베이 판상형을 만나보네요. Long time no see. 반갑다. 4베이 판상형. 한국인이 제일 선호하는 주거 스타일. 그런데 이문 1구역 레미안에서는 정말 만나보기 힘든 구조였네요. 일반 분양 84제곱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구조였죠. 99제곱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중대형 평수인데. 왜 4베이 판상형이 선호도가 높냐? 있을 거 다 있거든. 주방 거실 바람길 낼 수 있고요. 안방에 드레스룸 넓게 뽑을 수 있고요. 이렇게 정방형 구조는 공간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상형 4베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99제곱임에도 불구하고 방이 3개밖에 없는 점이 못내 아쉬운 점이네요. 아무튼 9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오는 평면도가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올 듯 합니다. 평면도가
조금은 심심해 보여도 이문 1구역 레미안은 가장 뜨거운 하반기 서울의 일반 분양의 정점에 있게 될 겁니다. 외대암역과 신이문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사이다 더블 역세권, 게다가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 이 부분만 봐도 미래 잠재성은 자이언트급. 예상 분양가는 7제곱 6억에서 7억 선, 84제곱 7억에서 8억 선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휘경 SK뷰가 13억을 찍고 있으니 시세 차익만 6억 이상을 뛰어넘을 가능성 높네요. 여름이 퇴장하면서 터벅터벅 초가을이 걸어 들어올 즈음에 이문 1구역은 불쑥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가능성 높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문 1구역 레미안 9월 일반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면 약간은 심심한 면은 없지 않으나 아파트 가치가 평면을 따라갑니까? 주변 교통환경과 일자리 접근성으로 좌우가 되죠. 향후 엄청난 규모의 대단지로 자리 잡으면서 주변 시세를 빨아들일 블랙홀 입지로 재탄생하게 될 겁니다. 이문 1구역 레미안 무조건 올라타셔야 할 기회의 GTX입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